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오늘도 국회가 뜨겁습니다. 여당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긴급 현안 질의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이 국회 법사위원회 앞입니다. 오후 2시부터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녁 시간 때문에 잠시 정회 중인 상황이고요. 잠시 뒤인 저녁 8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검찰이 건넸다는 고발장과 또 이를 주고받은 통로로 지목된 텔레그램방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회의는 오늘 시작부터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한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는데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식상 드러난 것은 그 고발 사주이지만 오히려 선거 개입 그리고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허접한 기사 하나 가지고 현안 질의에서 정치 공세한다? 선택적 현안 질의입니까? 이게 민주당 법사위입니까? 대한민국 법사위입니까? 네, 의혹과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박범계 장관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수사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장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도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 의원하고 장관하고 짝짝꿍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비상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도 강하게 반박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여권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네, 오후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반박 설명서를 냈습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10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네거티브 팀을 만들어서 야당 후보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지난주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시 뒤에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PC를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손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PC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 직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실명이 담긴 판결문 이미지도 함께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화방 이미지엔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실명 판결문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른바 킥스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킥스는 검찰이나 판사 등 사법기관 관계자만 접속이 가능하고 열람자와 시간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때문에 감찰부는 손 검사의 PC를 분석하면서 킥스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이를 촬영해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보낸 사람 이름은 파일을 전달하는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판결문을 보낸 사람이 실제 손 검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웅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고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오늘도 개인적인 이유로 연차를 낸 손 검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는 입장문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에게 보낸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관련자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쟁점도 여러 가지입니다. 김태형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텔레그램 대화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면서 공개한 이 사진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그리고 이 페이스북 캡처 등이 전달된 기록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특히 메시지마다 손준성 보냄이란 이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김웅 의원의 대화 상대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라는 게 뉴스버스 보도의 내용입니다. 여당에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 증거라면서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의혹이 여러 가지고 쟁점도 많겠지만 제일 핵심은 이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게 맞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손 검사가 직접 작성을 했고 이를 야당에 넘겼다면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선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를 근거로 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써서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뉴스버스가 보도한 대로 이 저 문구는 손 검사가 관련 자료를 보냈다는 정황은 될 수 있지만 이 수사를 통해 고발장 원본 파일의 문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손 검사를 작성자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는 분명히 있는데 네. 최초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인지는 아직까지 단언하기 어렵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손준성 검사가 처음으로 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다만 김웅 의원은 이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이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고발장을 입수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에서 쓰는 용어들이 쓰인 점 등에 밀어볼 때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검찰 내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반면 윤석열 캠프에선 검찰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허술하다면서 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찌됐든 대화방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손준성 검사를 거쳐갔다는 뜻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기능을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텔레그램 기능상 제가 앵커에게 보낸 파일을 앵커가 제2의 인물에게 그리고 제2의 인물이 제3의 인물에게 보내더라도 이 김태형 보냄이란 문구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의 인물이 하나 내지 여럿 끼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아예 손준성이란 이름 자체가 도용됐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여당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등을 들어서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결국 김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됐다는 게 뉴스버스 보도인데요. 여당에선 결국 고발 사주가 실현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서 당의 개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의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당에 고발장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속에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윤 후보는 근거가 있으면 대봐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 진위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대가는 아주 좀 크게 치러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른바 윤석열 대세론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청탁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뛰어든 명분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고발장 논란은 지지율 구도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홍준표 의원이 13.6%로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에 이어 지지율 3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내 소폭 앞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냐를 놓고 해석은 엇갈립니다. 두 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층에선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에 크게 앞섰습니다.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홍준표가 올라와야 내년에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지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포션은 누구도 모릅니다. 홍 의원은 지지층 확장력에서 앞섰다고 주장하지만 일시적 착시 현상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8명을 추리는 1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할 때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